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게 특별한 날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날. 이런 역사적인 날. 네,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마이리틀 뉴스데스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9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들 TV 보셨으면 많이 보셨죠? 아, 근데 아까 네네. 그 유튜브 특보 채팅방에 네. 아는 이름들 나오니까 되게 반갑긴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왜 앙장론이 여긴 안 오시고 지금 앙장님 어디 가셨어요? 어제도 안 오시고. 네, 오늘 임경아 기자가 여러분들 이제 뉴스 보셨으면, 특보 보셨으면 느끼셨을 텐데 하루 종일 준비하느라고 거의 지금 혼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네. 오기 직전에 마지막을 한번 물리고 왔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해보시니까. 네. 정신이 혼미하네요. 아 근데 네. 어쨌든 제가 이 똑같은 코너를 네. 1차 정상 4.27 정상회담 때 하고 네. 이제 2차 때는 제가 없었고 이제 3차 때 한 건데 네. 비록 현장에 못 나가서 많이 서운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런 큰 정말 역사적인 날에 네. 방송으로서 하나 참여한다는 거는 좀 뿌듯한 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광인 것 오늘 같아요. 그 이제 아침부터 네. 많이 보셨잖아요. 문 네.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에서부터 헬기를 타고 출발을 헬기 해서 타고 헬기를 타고 그 공항까지 가는데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처음 알았네. 그렇게 10분도 안 걸린다라는 걸. 그 내려서 이제 영접하고 이제 출발해서 또 금방 가더라고요. 평양까지. 네, 맞아요. 참 가까운 곳이에요. 네, 금방 가더라고요. 평양까지 이렇게 돌아서 갔는데도 금방 가서 또 이제 카퍼레이드를 해서 지금은 이제 3시 45분부터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정상회담 하루 일정을 보면서 네. 좀 기억에 나는 장면들 어느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나세요? 일단 카퍼레이드가 예상이 네.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카퍼레이드도 인상 남고요. 네. 전 조금 전에 네. 이제 두 정상의 육성이 나왔는데 네. 이제 영빈관에서 처음 이제 환담하는 네. 거 들으셨어요, 선배? 저 잘 못 들었어요. 내용이 전 되게 네. 마음이 짱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네.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제대로 대접 못한 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었는데 저도 봤습니다. 네네. 오늘 좀 부족하나마라고 했나? 뭐라 네. 표현이 굉장히 아주 부족하나마 이렇게 네.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최고의 영접을 받았다 이런 대화가 네. 오가는데 네. 그게 저는 되게 네. 북한의 어쨌든 네.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좀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얘기한 걸 제가 들을 기회가 네.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정말 인상이 남더라고요. 네. 우리 도청 PD님 PIP가 아직 네. 준비가 안 됐나요? 아까 네. 넣고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밑에 화면에 저희 이제 MBC 특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특집으로 이제 저희 마리뉴 하는 내내 밑에다가 이렇게 저희 특보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과 이제 동시간에 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네네. 보면서 오늘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네네. 이 시각 MBC 특보 자막은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임경아 기자 오늘 파문을 일으켰어요. 주머니에 뭐냐고. 오늘 출연을 하면서 바지 저도 각이 안 봤어요. 산다고. 주머니가 톡 그래요? 튀어나왔더라고요. 왜 그랬지? 어떻게 그렇게 주머니가 됐었지? 톡 튀어나왔어. 근데 그걸 또 캐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도대체 주머니에다가 뭐 넣고 있는 거냐 방송하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건빵 네. 나왔고 지금 네. 아까 또 누가 뭐라고 하셨더라. 되게 희한한 거를 좀 추측을 하셨던데 딴 건 아니고 제가 차키 자동차 키예요. 오늘 또 일찍 오늘 나오시느라고 새벽에 나오느라고 제가 차를 운전해서. 가지고 왔는데 네. 급해가지고 네. 근데 그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또 여러분 얘기를 근데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처음 나올 때는 그 차키를 넣고 갔다가 바로 뺐어. 또 다음 출연할 바로 때는 뺐어. 빠졌어. 네, 바로 뺐어요. 예. 네. 저는 오늘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네네네. 하나는 음. 이제 그 공항에서 영접하는데 그 음악이 군악대가 하잖아요. 음악 기억나세요? 빰빰빠밤 하면서 나오는데 정말 반복적으로 그 음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네네. 정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의 수능 금지곡이라고 아, 그 머릿속에 돌아가지고. 머릿속에서 빰빰빠밤 이게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그게 계속. 아까 청와대에서 네. 청와대에서 제목 모른다고 하던데. 아, 북한에서 그래요? 최고 지도자한테 틀어주는 곡인데 네. 제목 몰라서 알아보겠다고 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그 인상적이었던 게 의장대 이제 분열. 네. 분열이 뭔지 아세요? 이제 의장대가 이제 맞춰가지고 사열 말고 분열? 그쵸, 사열 이제 분열해가지고 하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군대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아마 제 또래 분들은
남자는 누구나 다 한 번쯤 제식 이렇게 하는 다 거? 해봐요. 그 분열을 다 해요. 근데 이제 분열을 한다니까 되게 이상하다. 예. 분열을 한다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보면 우리나라랑 좀 방식이 다르죠. 예, 그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분열하면 팔로 이렇게 딱딱딱 해. 각을 팔로 이렇게 맞춰요. 맞춰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노래 부르면 뭐 높은 산 깊은 곳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생이에요? 팔로 우리나라는 주로 어. 팔로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어떻게 군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니 선배가 지금 되게 초등학생 같았어. 요렇게 맞춰요. 어. 예, 요렇게 그래야 이제 이렇게 맞춰야 다 같이 맞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은 팔. 발각도 봤죠.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오는 발각도. 예, 북한은 주로 이제 발로 이렇게 어떻게 하잖아요. 이렇게 착착 맞을까? 예. 훈련을 얼마나 하길래? 최규철님이 화동 인사하는 거 봤나요? 했는데 이거! 그것도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거 지금 이거. 채로고철어님께서 예. 문답에 준비 중인데 예. 이게 그 지난번 저희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가 갔을 때 이게 나왔대요. 이게 네. 이제 그 아이들 그 아이들 소속된 모임이 있던데 이게 중국에서도 이렇게 인사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공산당의 이런 어떤 특정 인사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공산당 이제 소년단 같은 네, 그런 맞아요. 건가 봐요. 맞아요. 그런데 소속된 인사법이라고 하네요. 이게. 우리로 치면 보이스카우트 같은 건가? 그런가 무슨 네. 소년단 뭐 이런 거 따로 없나? 아람단, 네. 보이스카우트 이 정도 네. 되겠다. 그렇군요. 네. 거기에 그 인사하는 방식이군요. 네, 그래서 네. 중국도 이렇게 인사를 한 게 전에 공개된 적 있다고 하더라고요. 컬러파크님이 네. 같은 여성분이냐고 주머니보다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뭐가요? 주머니보다 신기하다고 아까 출연하신 분이랑 같은 분이냐고. 저요? 네. 그리고 자꾸 저한테 네. 그거 무슨 트럭 차키냐고 무슨 차키 제가 뭘 들고 있으면 다 커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워낙 왜소해가지고 제가 네. 뭘 들고 있으면 커 보여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선배 오늘 걸스카웃이나 보이스카웃 해보셨어요? 저 보이스카우트, 제가 걸스카우트는 했을 일은 없겠죠. 죄송해요. 네. 보이스카웃 하셨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와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저희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마리뉴 컨셉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정상회담 특집 방송이지만요. 저희가 네. 평소에는 저희가 당일 발생한 스트레이트 기사를 저희가 좀 가지고 옵니다. 네. 그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그날 기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한 다음에 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함께 대화를 하고 투표를 합니다. 네. 투표 방법은 김경희 기자 머리 왼쪽에 I를 누르시면 투표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표로 뽑아서 상위권의 기사가 실제로 당일 뉴스데스크에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은 이제 특집이잖아요. 네. 정상회담 특집이어서 저희가 이제 5개 키워드를 지금 올려놨는데 어쩌면 그 임경아 씨의 출연을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맞아요.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감각. 이게 뭐야? 감각 뭐야? 감각? 네. 이게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잖아요. 네. 감각. 네. 이게 뭐지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설명해 주시죠. 오늘 이제 임경아 씨가 정상회담 콕이라는 코너로 오늘 지속적으로 출연하셨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해서 이게 지금 뽑힌 건지 좀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빅데이터 기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를 가지고 빅데이터 기법으로 이제 전문 업체에 맡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고로 여러분 돈 주고 맡기는 거예요. 비싸게 드려.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전문 적지 않은 업체에 돈을 주고 돈 내고 맡긴 거예요. 타파크로스라는 업체랑 같이 저희가 지금 좀 그 업무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거기 시스템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요. 대표적인 뭐 SNS, 트위터, 인스타, 뭐 페이스북 비롯한 이렇게 대표적인 SNS와 그다음에 블로그들, 인터넷의 블로그들 그리고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가 또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돼서 뭐가 많이 언급되는지를 빅데이터로 쭉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위부터 이렇게 막 한 30위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많이 언급되는지 분석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요. 이제 정상회담 관련돼서 저희가 뭐 기사를 준비하긴 하지만 실제 온라인에서는 뭐에 관심이 있을지는 저희가 또 놓치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정상회담, 4.27 정상회담 때는 오전부터 막 CNN, 초등학교 이런 게 뜨는 거예요. CNN? CNN이 왜 뜬 거죠? 왜 떴는지 그때 봤더니 CNN에서 CNN 스튜디오에서 그 앵커들이 이제 서양 앵커들이잖아요. 외국인들이 평양
짜장냉면을 스튜디오에서 먹으면서 방송을 한 거에서 그게 온라인에서 화제가 네. 돼가지고 그건 저희가 놓치기 쉽잖아요. 왜냐면 그때 더군다나 그게 우리나라 그 유명한 맞아. 가수였던 이지연 씨 바람아 바람아 멈춰다오. 멈춰다오. 이지연 씨가 직접 CNN에서 출연해서 맞아요. 냉면을 끓여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요리사로 활동하고 계시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놓치는 부분. 그때 초등학교는 네. 왜 떴냐면 네. 한 초등학생이 네. 이 역사적인 걸 같이 보자라고 선생님한테 제안해서 어.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봤대요. 네. 이런 거를 저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이 정상회담 콕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5개의 키워드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오늘 아침부터 뽑은 키워드들이에요. 네, 키워드들이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혹은 이제 여러 SNS에서 많이 등장했던 키워드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분 오늘 밤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그 정상회담 콕을 또 임경아 씨가 해요. 오늘은 마리뉴 네. 코너는 없어요, 여러분들. 네. 응. 오늘은 정상회담 콕으로 콕으로?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오늘 어떤 것을 임경아 씨가 소개할지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강승우님 처음 오셨다고.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허울님도 반갑습니다. 오셨고. 투자가치님, 투자가치님. 투자가치님 굉장히 되게 네, 아이디 투자가치 있었으면 네. 좋겠다.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호감형 아이디네요. 그렇네요. 네. 오늘 어느 날 방송을 왔는데 투자가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오늘 밤 뉴스데스크에서 왜 이렇게 더듬나요? 네. 오늘 밤 뉴스데스크에서 무엇을 소개할지 여러분이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참 아까 왜 여러분들이 미국 CNN은 네. 이게 실제로 먹으면서 방송했다 그랬는데 참 CNN은 자유롭게 방송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막 앵커들이 이제 막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네. 이렇게도 방송도 하고 막 우리도- 우리랑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 우리도 좀 뭐 먹으면서 하면 안 저는 되나요? 대찬성이죠. 우리 저는 한번- 먹방 언제든. 오늘 지금 평양만두가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 평양만두가 정말 잘 되면 한번 내일쯤 한번 예. 평양만두로? 네. 좋네요. 근데 그 우리 먹고 있으면 시청자분들이 싫어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보기 네. 안 좋을 것 같아. 쟤네 왜 저래 이러면서. 근데 네. 그냥 배고파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제조상궁이죠. 네네네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제조하는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제조상궁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이제 이게 뭐냐 하실 텐데 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가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에요. 네네네. 이 키워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터넷에서 많이 언급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오늘 맞아요. 이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 왜 언급됐나요? 이게 사실 네. 저희가 언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또 인터넷에서 만난 분들이니까 우리 네. 버즈량이라고 하면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뭐 버즈 버즈는 가수? 가수? 버즈량이라고 하는데 그거 우리말로 잘 바꿔본 게 언급량이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처음에 네. 그 문재인 대통령 키워드를 조금 분석을 빅데이터로 돌려봤더니 네. 평양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물론 평양에서 하니까 평양이겠지 했는데 보니까 평양 시민 평양 만찬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쏠리면서 평양이 문재인 대통령의 키워드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자, 오늘 만찬 장소는 지금 나왔어요. 어디서 네. 한다고요? 오늘 어디서 하나요? 네. 옥류관? 목란관. 아, 목란관. 네. 목란관도 네. 이제 그 외빈들이 많이 오면은 네. 자주 가는 곳이라 여기도 네네. 평양냉면을 많이 판다고 하네요. 목란관에서 오늘은 하는데 네네. 내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튿날이고 마지막 밤이니까 내일이 좀 가장 절정의 만찬, 가장 네.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베일에 쌓여 있는 거죠. 베일에 쌓여 있어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측이 요청하기를 네. 평양 시민들이 가는 식당에 가고 싶다. 이전에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도 네. 중국 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뭐 아침도 갔었었죠. 먹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베트남에서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근데 네.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어디에 갈까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건 옥류관 네. 생각했는데 내일 점심에 옥류관을 가는 가능성이 좀 있고 네. 오늘도 냉면이고 해서 네. 어디를 갈까다 많이 후보지로 떠오르는 곳이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동강 수산물 식당 네. 준비된 자료가 있죠? 네네. 네. 아, 여러분들도 아시네 수산물 식당이라고. 네. 네, 이거 네. 영상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네, 지금 여기입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7월에 문 열어서요. 정말 새 건물이에요, 새 건물. 네. 소리는 지금 저희 소리 나가면 되죠? 네. 자, 지금 수족관 있죠? 이게 식당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네. 수족관이 저렇게 보여요. 네. 1층이요, 이런 식으로 네. 관상용 철갑상어 등이 있는 투자가치님이 철갑상어 나올 듯 했는데 정말 철갑상어가 있대요. 맞아요. 네네. 관상용으로.
네. 그래서 저렇게 대형 수족관이 1층에는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2층과 이제 3층에 식당이 마련되어 있는데 1,500석 규모라고 합니다. 강승우 님이 노량진 수산시장이네 하셨는데 근데 저도 딱 보고서 노량진 네. 수산시장 떠오르더라고요. 아, 사실 네네. 우리도 이제 서울에 이런 이제 그 수산물 시장이라고 하면 노량진 수산시장인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곳이다라고 보면 그렇네요.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네. 조금 더 평양 내에서도 고급 식당인 거죠. 최근 들어서 신설을 한 데다가 네. 그 저기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워낙 관심이 많아서 네. 최근 여기를 방문한 다음에 이제 네. 보통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 시찰을 돌면서 평가를 내리거든요. 네. 근데 호되게 질책할 때도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보셨던 순안공항도 네. 리모델링을 최근에 했는데 리모델링 한 직후에 호되게 질책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여기는 가자마자 엄청 칭찬을 했대요. 너무 아. 만족하면서. 그래서 네. 제가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조사를 해왔는데 네, 네. 대동강 수산물시장이 네. 이 이름 식당이 이름을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은 거래요. 네네. 그 만족을 표하면서 이름을 네. 이렇게 내려줬대요. 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자꾸 네. 물고기 목욕탕 낚시터 아니고 새로 연 그 안에 낚시터가 있긴 평양에 하대요. 네. 식당 낚시터 네. 있대요. 네. 안에. 네. 그래가지고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직접 지었으니 얼마나 북한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직접 지었다 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아 특징적인 이름이 수산물 식당? 그러니까 무슨 옥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이렇게 직접 지은 이름 네. 치고는 그렇게 특이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게 그 지금 바로 시작하자마자 지금 그 국무위원장한테 이렇게 네. 특색이 없다고 동무 이거 네. 안 되겠네요. 제가 네. 북한은 못 가겠군요. 네네. 마리뉴 평양 방송 그렇게 기대했는데 네네. 안정식님 오셨네요. 반가워요. 네. 외관이요. 네.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형상화한 거네요. 이 대동강변에 있죠. 네. 그래서 보면 정말 이렇게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배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정말 모양도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 새로 지었잖아요. 그럼 비슷해요. 모양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크기가. 네. 1층에 철갑상어, 네. 그리고 가죽 잉어, 연어, 칠색 송어 등. 칠색 송어? 네, 우린 보지도 못한 보지도 거죠.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급 이제 어류가 거기에 1층에 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좀 한때 낚시했었잖아요. 정말. 아,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낚시터도 있고. 네. 정말 영혼 없이 말 네. 끊을 죄송해요. 말 안 끊을게요. 낚시 좀 많이 했어요? 저 많이 했죠. 아. 송어도 잡아봤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낚시를 안 해봐가지고. 예. 뭐 물어볼 게 없네? 뭐 물어봐 줄까요? 됐어요.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 3층에 사진 없나요? 했는데 저희가 방금 전에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2, 3층엔 가족 식사실, 민족 요리 식사실 이런 게 있고 또 수산물 가공품 판매장도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 노량진수산시장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네. 만약에 네. 저녁 식사를 내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네.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남측 대통령이 북한에서 평양 시민과 함께 밥 먹는 거 이건 네. 정말 이례적인 장면이겠죠. 네. 물론 아까 퍼레이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서 환영 시민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조금 악수를 악수했잖아요. 했어요. 이것도 이례적인데 네. 같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네. 처음 보는 장면이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끝나고 대동강변이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뭐 다 동원된 사람들인데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 이제 임수경 전 의원께서 이제 북한의 평양 학생 축전 할 때 네네네. 이제 방북을 해가지고 네. 온 나라가 난리 난 적이 그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물론 다 동원된 분들이었지만 이 임수경 당시 학생이 네. 돌아다니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 굉장한 맞아요. 화제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자유로운 말투, 네. 네, 뭐 입은 옷 이런 것들이 굉장한 화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북한의 보통 사람들 쪽에 가서 또 다 함께 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 이제 남한 사람 많이 가가지고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W2H님 네. 노량진처럼 2층 가서 요리해달라고 하면 엄청 바가지 씌우나요? 그렇군요. 제가 노량진이 바가지 씌우는지를 제가 다들 정확히 알 수 모르겠어요. 없어서 요즘은 안 그러지 않겠어요. 네. 옛날엔 그랬어. 아주 옛날에는 그렇군요. 뭐 네. 보도도 나왔잖아요. 무게 속이고 이런다고. 네. 요즘은 안 그러겠죠. 온 네. 세상에. 아무튼 그래서 지금 평양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식당이라고 해요. 네. 새로 문 열었으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아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평양만두. 평양만두. 평양만두 물어보셨어요. 네네네네. 평양만두가 또 오늘 키워드로 이제
포착이 됐죠. 네네. 왜 또 이 평양만두가 일단 얼마나 이게 언급이 됐는지 알 수 있나요? 지금 평양 만두는요, 네. 봤더니요, 이게 평양을 키워드로 넣었을 때 네. 오후 1시 반 기준인데도 600건 넘게 언급이 네. 됐어요. 네. 또 이거 관련돼서 한숨, 추석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배는 뭔지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한숨, 추석, 뭐예요? 평양 만두. 어머, 연기 들어갔어, 연기 들어갔어. 네, 오늘 이 평양만두가 네. 정치권에서 시작이 됐죠. 네네. 이 뉴스가. 어제 자유한국당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은 평양만두를 드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만두가게 사장님은 추석을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가셔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평양만두 먹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만두 가게 그 주인들은 한숨이 늘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네네. 이제 사실 또 상당수 네티즌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이를 두고 이제 네. 이게 많이 언급이 되면서 퍼진 거는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만두를 먹는다면 우리 동네 만두 가게도 장사가 대박이 잘 되지 나지 않겠니? 왜냐면 지난번 평양냉면 때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들? 4.27 저희 네. 첫 그 두 정상의 첫 정상회담 때 정말 점심 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각적으로 계속 이제 하루 종일 냉면이 TV에 나오니까 네.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죠. 그거 먹고 싶거든. 네. 진짜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양만두를 문재인 대통령이 먹으면 오히려 만두집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네네.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보다 보니까 네. 만두 사진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아 진짜 먹고 싶더라. 이거 자꾸 만두를 보니까 만두가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평양만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죄송한데 이 네. 와중에 김병기님, 김동건님 네. 왜 자꾸 비비고 만두 얘기를 해? 네네네 개취 비비고 만두? 존중합니다. 네 아. 맛있긴 맛있거든 비비고 아, 거. 네네네 감사해요. 나와봐 너일루님은 냉면 위에 만두 얹어서 먹으면 되겠다. 오 괜찮지요. 괜찮죠. 네. 좀 뭐 곁들여서 먹으면 좋죠. 네, 이 만두 음식은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중국에 가면 만두가 굉장히 많죠. 네. 우리와는 이제 좀 맛이 많이 다릅니다. 맛이 다르고 안에 들어가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북한 만두는 네. 이제 평양 만두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 것 같아요? 저 아까 들었어요. 개성만두. 그렇죠. 네네. 개성만두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1차 평양에서 1차 정상회담 할 때는 네. 평양냉면이 화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말 난리였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사실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이 뭐가 다르냐 또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평양 그때는 이제 배고파.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네. 얘기하면 먹고 싶어진다니까. 네, 지금 동원 개성만두, 고향만두 다 나오고 네. 있어요. 네. 이제 네, 배고파. 그 1차 정상회담 할 때는 여름을 향해 가던 때였잖아요. 그렇죠. 냉면의 수요가 점점점 늘어날 때였어요. 시작할 때였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여름이 지났잖아요. 네. 이제 바람이 선선하게 불잖아요. 그러면서 북한 음식의 여름 음식의 대표는 평양냉면이고 또 겨울 음식의 대표는 평양만두라고 해요.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음식이. 근데 이제 평양만두, 개성만두 뭐가 다른지 잘 모르잖아요. 네. 제가 찾아봤더니 이걸 어쨌든 이제 완전히 딱 잘라서 두 개를 나눠서 할 수는 없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대요. 근데 이제 사진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사진을 한번 볼게요. 평양만두, 개성만두. 네. 투표 방법 네. 사진. 만두 투표하면 돼요? 저는 평양만두. 네. 이게 무슨 만두입니까? 이게 평양만두 사진이에요. 평양만두? 네네. 아까 그리고 제가 나갔던 개성만두는? 네, 개성만두. 네. 네. 이렇게 봐서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를 것 모르겠는데요. 같아요. 송편처럼 생겼는데. 네. 네. 제가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 찾아달라고 했는데 다들 바쁘셔서. 네. 지금 우리 네. 대화랑 상관없이 채팅방은 네. 평소 본인의 만두 스타일, 뭐 어떤 만두를 좋아하는지 왕교자까지 나왔고요. 네. 네네. 네. 근데 이 평양만두는 일단 좀 크대요. 크기가. 그리고 크기가 평양만두, 개성만두 다 남한의 만두보다 크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으로 가면 만두가 더 큰 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만두가 커지는구나.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 평양만두가 개성만두보다 좀 더 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모양 자체가 평양만두는 좀 투박한 느낌이래요. 투박한 큼지막한 이런 우리 원만두. 평양냉면집에서 나오는 만두가 그런 게 이제 생각하면 왕만두. 되겠다. 그렇죠. 평양만두가. 네. 그 개성만두는 그거보다 좀 모양이 세련됐대요. 네. 네. 그래서 개성이 원래 좀 문화가 네. 옛날에 이제 그 고려의 수도여서 그랬는지 그런 세련된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좀 더 세련됐다고 해요. 네. 배고파요. 그리고 아이고, 네. 배고파. 그리고 이제
폴 송님 누구세요? 누구요? 만두하면 카투만두? 카트만두 좋습니다. 네. 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재 우리 이런 거 개그, 아재 좋아하잖아요. 개그. 여기 네. 지금 다 지금 뭐야 하고 있어 지금. 네 죄송해요. 저희 네. 둘의 취향이에요. 아재 개그. 네.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음식 얘기가 우리가 항상 나오잖아요. 이제 1차 정상회담 때는 냉면 얘기가 나와서 이제 냉면을 공수해서 했고 또 지금은 이제 만두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회담장의 음식들은 네.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진짜.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한민족이라는 거, 같은 음식을 공유하는 그렇죠. 확인하는 자리죠. 확인하는 자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동질성을 확인하고 또 이제 가까워지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 때는 이 음식을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또 만찬에서는 어떤 음식이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지유 끝까지님 오늘 아쉽지만 퇴근하셔야 된다고. 네, 이따 뉴스데스크 때 뵐게요. 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요. 기원합니다. 네. 기원합니다예요, 여러분들. 네. 자, 기원합니다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돌려봤더니요. 네. 기원합니다가 이렇게 꽤 상위권에 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는 오전 상황만 했는데도 500건 넘었고 지금 아마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지금 SNS에서 해시태그 달기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네. 이제 제 3차라고 네. 하기도 하고 5차라고 하신 분도 있던데 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성공을 네.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서로 해시태그를 많이 달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많이 언급된 거죠? 네네. 아, 이거 지금 어느 키워드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남북 정상회담 키워드에서 나왔어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언급이 됐나요? 방금 전에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500 정확히? 오전 상황까지만 해서 네. 540건이 넘었기 때문에 네. 이거 아마 오후까지 다시 뽑으면 아.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오후까지는 이제 더 됐을 더 거다. 쌓이니까 네, 누적되니까. 방금 보여드렸는데 네. 이제 트위터? 이제 트위터예요. 트위터가 네, 네. 트위터가 가장 주로 많이 해요. 트위터가 많이 하죠. 저희가 네. 매체별로도 이 네. 빅데이터 자료를 봤는데요. 보통 이 정치 이슈는 확실히 트위터가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매번 그렇더라고요. 해시태그를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해시태그 뭔지는 아시죠? 정말 너무한다. 욕했어. 제가 피치로 욕했어. 봤어요? 네. 저 지금 욕했어요. 그래도 참 우리 임경아 기자가요. 이런 면은 장점이야.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 귀에서 네. 욕이 들렸어요. 네, 우리 임경아 기자가 참 이런 거 눈치 빠른 건 난 참 마음에 들어. 네네 사과드립니다. 네, 네네. 임경아 기자가 자꾸 이제 나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은 되게 어리고 본인은 되게 많이 아는 거, 어린 걸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 알아보면 금방 뽀록 나는데. 예. 네. 네. 지금 이 해시태그가 참고로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해시태그를 했었답니다. 네. 그때는 뭐였는지 아세요? 시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때도 한 거? 했었어요. 그때도 뭐 성공 이런 거 아닐까요? 그때는 평화의 봄. 평화의 봄. 그때 슬로건이었죠. 네. 평화의 봄. 평화의 봄.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달라진 거잖아요. 그때는 평화의 봄. 이번에는 기원합니다. 뭐죠?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 남북 관계, 남북 그 회담의 상황이 좀 달라진 걸 약간 반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발언을 하셨던데 네. 봄에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측에서 만나서 네. 가을을 봄은 정말 파릇파릇 시작하는 느낌이고 네. 가을은 무르익고 깊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해시태그가 평화의 봄이었던 게 사실은 그 직전에 남북 관계가 워낙에 얼어붙어 있었잖아요. 네네네. 완전 정말 냉전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제 봄이 오는 걸 기대하는 그런 이제 해시태그였다면 네.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만남만으로 음. 의미를 찾기는 요즘은 이제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구체적인 성과를 이제 많이들 기대하고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무 네.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네. 어쨌든 북미 관계가 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네. 멈춰 있어요. 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11월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 있는 거. 지금 나가야 돼요. 지금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으면 네. 우리가 정말 평생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예. 그래서 기원합니다. 혹시 뭐 주변에 이거 해시태그 다신 분 혹시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주변에선 못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혹시 네, 들어보신 혹시 적 있나요? 해시태그 다신 분 있으세요?
달아보신 분? 네. 지금 여러분들이 선배 아직도 기사 200자 원고지에 써서 넘길 것 같다고. 그리고 200자. 해시태그 몰라서 화낸다고 지금. 네. 네네. 네. 그러면 중간 집계 결과 보도록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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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네 볼게요. 오늘은 일단 이게 어색하네요. 되게 짧아서 이게 뭐야 지금 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텅 비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어색하네요. 네. 네, 좀 결과 보여주실까요? 네네 지금 1위가 평양만두가 42%로 1위고요. 기원합니다 해시태그 여러분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이게 지금 35%로 2위입니다.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 3위고요. 감각 이거 좀 들어보시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미 좀 4위를 이제 뽑으셨던 건 3%밖에 안 되지만 아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네요. 네, 그다음에 있는 무게차도 지금 네. 이것도 들어보시면 제가 보기에 순위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무게차 제로는 좀 너무하는 것 같네. 오랜만에 또 0%가 지금 중간 집계 네. 결과 나왔습니다. 네, 지금 SJ님 네. 평소보다 글씨가 성의 없는 듯 나왔어요. 나왔어. 지금 우리 그 작가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네, 강희삼님이 네. 만두가 1등이네. 네. 더 먹고 싶어지게. 진짜 배고픕니다. 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투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가시죠. 네네. 네. 일단 여러분들 투표 방법은요. 지금 네. 김경호 기자 머리 왼쪽에 I를 누르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뉴스를 갖고 와서 뉴스를 얘기한 다음에 당일 저녁 뉴스데스크에 소개될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꼽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한 평양 그 정상회담 네. 특집이기 때문에 이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는 진행했던 빅데이터 분석 이 5가지 중에 뭘 소개하면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꼽아주시면 됩니다. 네, 강승우님이 평양만두가 네. 2위라뇨 라면서 1위가 아닌 것에 굉장히 분개하셨어요. 네, 컬러파크님이 네. 재밌다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컬러파크님. 네, 그리고 신동민님이 만두 싫어. 신동민님은 만두를 만두 싫어하시나 싫어하시는군요. 봐요. 네. 만두 싫어하시는 분도 있죠. 네네. 선배는 뭐 네. 어떤 만두 좋아하세요? 저는 만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네. 만두. 뭐 고기 만두, 김치 만두. 안 가리고? 안 가리고 저는 특별히 이제 만두전골 좋아합니다. 만두 전골 네. 어디 맛있게 하는 데 있어, 선배? 좋아하시는? 뭐 식당 이름을 얘기해야 아니, 되나요? 자주 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도 배고파. 너무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음식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만할까 너무 배고프다. 네. 네, 그 만두 하면 저도 가장 생각나는 데는 이 북한식 만두 가보셨을 텐데 어디? 여의도에서 디귿 디귿? 디귿 기억? 우리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이름 얘기해도 되죠. 대동강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동강인가? 거기 위에 있는 거. 백상빌딩. 어복쟁반. 백상빌. 나 거기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 정말 거기 진짜 김치말이국수가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 정말 어복쟁반. 어복쟁반. 지금 저의 입속은 한입 이미 먹었어, 어복쟁반 속으로 지금 빠져들고 떠먹었어. 있어요. 예. 너무 먹고 싶네요. 거기 김치말이국수 끝나 딱 먹으면 네. 진짜 빡. 네. 감사합니다. 나와봐 너일루님이 개그 하나 해주셨습니다. 네. 뭐야. 김경호 기자님은 만두 좋아할 만두함 가셨습니다. 우리 사람들 안 봐요, 선배 자꾸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마이 리틀 쿠킹 데스크. 네. 배고파요. 지금 우리가 배고파요. 이 만두의 틀에서 지금 벗어나지 벗어나지 못하고 못해. 있네요. 넘어갑시다. 지금.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시죠. 네네. 지금 방금 전에 현명한 시민님인가요? 네. 그 무게차 말씀하셨어요. 풀어주시지 않았어, 지금 누가? 무게차가 왜 무게가 개- 어이가 아니고 아이냐라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조사해 왔습니다. 이 무게차가요. 네. 저도 이거 궁금했었거든요. 네. 무게차. 응. 그래서 전에는 방송 사고도 난 적 있대요. 어떡해요? 옛날에 무게차를 이제 어떤 사람 모르는 분이 무지개차라고 한 적도 있대요. 네. 아니 무지개차가 뭔데? 왜냐면 이제 이게 있어야 실수를 하지. 뭔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 무지개처럼. 귀엽네요. 네, 그래서 무지개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무게가 무게 잰다 할 때 무게로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 무게차가요. 무가 없을 무 그리고 개가 덮을 개.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방송 네. 대기실에서 네. 어쨌든 그 좀 똑똑하던 기자들이 이렇게 여럿 있었잖아요. 네. 다 같이 걔가 10개짜 아니야? 이러다 없는데 열어. 뭐지? 왜 뚜껑이 열렸지? 막 여는 다 거 같이. 없어요. 안타깝네요. 이렇습니다. 네. 네네네. 이게 덮개가 없다. 그렇죠. 덮을 개자. 덮을 개가
예. 없다 해서 예. 무게차. 맞아요. 예. 오픈카예요, 오픈카. 맞아요. 영어로. 한마디로 오픈카인 거죠. 네. 오픈카.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오늘 또 그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을 했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해서 그렇죠? 그 오픈카는요, 이게 네. 뭐 그 카퍼레이드라는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돌렸을 때도 나오긴 했는데 많이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네. 오히려 그 주요 포털에 네. 뉴스 실시간 검색어 중에 5점도 계속 상위에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온라인사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그 강의사님 이게 북한식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럼요. 제가 강의사님 네네. 저도 처음에 북한식 용어인 줄 알았는데 우리말에 있어요. 국어 사전에. 아니 우리도 무게차란 말을 썼어요 우리말이에요. 그동안.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강의사님이 북한식 어려워서. 근데 아까 네. 기자들도 그랬어. 이거 북한 말인가 보다 했어요. 잘 몰라서. 이게 어려서 그래요. 아니 안 쓰는 말이잖아 평소에. 우리도 많이 썼어요. 아 그래요? 우리도 많이 썼어요. 우리 왜냐하면 언제 80년대에? 그렇죠. 정말 왜냐하면 이제 80년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이게 나온 게 카퍼레이드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카퍼레이드를 많이 했어요. 아. 우리나라도 사실 전두환 정권 때까지만 해도 옛날에도? 네, 카퍼레이드를 우리나라도 많이 했고요. 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네. 귀빈이 오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미국 대통령 음. 이런 분들 오면 지금 북한에서 카퍼레이드 오늘 한 것처럼 우리도 나와가지고 학교별로 나와서 카퍼레이드 하고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무게차가 지나가고 있다 이런 걸 했었고요. 그 옛날에는 오히려 더 많이 썼겠다. 그 우리나라- 퍼레이드가 더 많으니까. 옛날에 저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네. 우리 2002년도 했지 않았어요? 선수들이 해외에서 네, 좋은 네, 성적 맞아요. 받고 오면은 퍼레이드 했잖아, 카퍼레이드. 네, 그것도 이제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그쵸. 예. 저는 기억났다. 저는 무게차란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냐면 그때 교황 왔을 때. 지금 그때도 바로 무게차 얘기했었어요. 지금 비주님이 교황 왔을 때. 소름! 찌찌뽕! 비주님 찌찌뽕이네요. 찌찌뽕! 비주님이랑 네. 통하셨네요. 네, 비주니 찌찌뽕. 네. 네. 맞아요. 그때도 무게차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그 국제 대회에서 이제 우승하고 금메달을 따면 이게 카퍼레이드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대회에서 따는 메달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편해져서 안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 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요 네. 지역에서는 네. 아직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뭐 어느 선수가 어서 활약하고 왔다. 우리 지역 사람이다 하면은 무게차 타고 지금도 이제 지역별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남자친구 장추자님이 네. 둘이 너무 정신없게 한다고 하루 네. 이틀이에요. 익숙해지실 때 된 것 같은데. 장차님 많이 보셨으면서. 네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계속 네. 저희 좌하단에 이렇게 네. PIP라고 적어놨는데 구멍 뚫어서 지금 지금 이 시각 특보 상황 보고 계시거든요. 네. 보니까 현재 아직 새로 들어온 그림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네. 현재는 프레스 센터가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지금 저희 그 남한에 온 외신과 내외신 기자들을 위한 프레스 센터가 마련이 돼 있고요. 네. 지금 거기를 연결해서 지금 중계차를 연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정은 선배랑 김미희 기자 두 분이 나가 있네요. 1차 정상회담 때는 제가 저기에 있었죠. 맞다. 네. 그때는 킨텍스였죠. 네, 그때는 킨텍스였죠. 그때 분위기 정말 좋던데. 왜냐면 그때는 더 네. 극적인 장면이 첫날부터 막 나왔잖아요. 그쵸. 그 어땠었나요? 전날 이제 제가 갔고 그 다음 날 이제 하루 종일 있었는데 이제 정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설렙니다. 그쵸. 전체적인 거기 이제 1000명이 넘는 기자가 모여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설레고요. 거기서 이제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킨텍스에 기자가 1000명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첫 끼를 먹고 난리가 났죠. 너무 밥이 맛없다. 밥을 줘요? 도시락을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럼 무료가 아니고요. 되게 비쌌습니다.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 1인당 한 2만 원? 굉장히 비쌌어요, 도시락이. 도시락이 2만 원이요? 네, 근데 세상에서 제일 말 많은 게 기자들 아니에요. 그 기자- 1000명을 모아놨어? 기자들 1000명을 모아놨는데 이제 그 도시락이 솔직히 제가 봐도 그게 2만 얼마라고 하기엔 좀 그랬어요. 나 한 번 가면 스텝까지 해서 수십 명이 갔는데 그 근데 그게요. 기사가 났어요. 너무 맛없다고요? 너무 맛없다고 기사가 났어요. 너무 도시락이 부실하다고 기자들의 불만 폭발이다 해가지고 뭐 이제 신문에서 실제로 인터넷에 기사를 썼어요. 화가 났네 그분이. 네, 그러니 그 이제 업체는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근데 기자들 옆에 기사까지 났으니까. 근데 이제 이제 오후가 됐죠. 오후가 됐는데 그 다음 날 됐는데 그 파리바게뜨가 이 빵 세트를 1000몇 개를 준비해 온 거예요.
그 쇼핑백에다가 그 파리바게뜨 가지고 SBC 빠르네. 예. 야, SBC 빠르더라고요. SBC 이거 이제 막 빠르네. 빵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오면 막 나눠주는 거야. 야,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였을 것 같아요? 어느 기자들? 어느 기자들이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외신들 난리가 났습니다. 막 외신 기자들 난리가 났어요. 뭐 CNN, 네. NHK 막 기자들 줄 서서 막 또 가고 받아오고 막 그래서 결국 CNN까지 또 나왔어요. 빵 나온 거요? 예. 예. 아 재밌다. 예, 거기가 지금 이제 그 메인 프레스 센터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군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정상이 만나는 순간에 네. 막 박수가 터져 나오고 막 그랬었죠. 예. 그 진짜 신병직님이 기자 1000명이 한꺼번에 씹으면 난리 나겠다. 진짜 아우. 상상하고 싶지가 않네요 정말. 상상해도 어렵죠. 네네네. 예. 참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네. 무게차. 무게차가 왜 올라온 거죠? 무게차는 왜 올라왔냐면요, 여러분들. 네. 지금 아까 조금 전에는 저희 특보 화면 중에 나가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퍼레이드 장면이 공개되기 전에 처음 나왔던 장면은 백화원 영빈관, 숙소로 쓰이는 백화원 영빈관에 두 정상이 이렇게 도착을 해요. 근데 그때 저희 이제 진행하는 스튜디오에서도 이렇게 탄성이 나왔던 게 원래 여러분들 공항에서 출발하면서는 두 정상이 각각 차량을 탔잖아요. 각각 차량을 탔으니까 각각 도착하겠거니 했는데 퍼레이드 장면 없이 도착 장면에서 두 정상이 한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오늘 정상회담에서 가장 그 포인트가 됐던 오늘의 한 컷이라 할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네. 설명하기에 중간에 퍼레이드가 있었다. 그래서 네. 퍼레이드를 위한 무게차로 옮겨 탔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정말 깨알같이 찝어주신 장면이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피디님. 네. 야, 이거. 자, 지금 이렇게 영빈관 백화원 영빈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보세요.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를 넘겼더니 김정은 위원장도 이렇게 따라서. 네. 네.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만 더 네네. 볼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차량이 들어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를 정리하는데요.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따라하듯이 머리를 한번 정리합니다. 네. 참 다정해 보여요. 저게 보니까. 그게 그 얼마 전에 네. TV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네. 심리학자가 나와가지고 이러링이래. 네. 이게 그 이제 사람의 행동을 보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좋아하는 사람과 얘기를 하면요. 그 행동 행동을 따라한다고? 무의식 중에 따라한대요. 그 얘기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코를 만지면 좋아하는 사람이면 함께 코를 만진대요. 저는 이걸 어떤 실험 장면에서 봤냐면 소개팅에서 소개팅에서 네. 한 번은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난 남녀인데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네. 이렇게 했더니 상대방도 네. 이렇게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네.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이렇게 작은 행동들까지 네.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 기자끼리 이거 보다가 혹시 둘이 머리에 대한 대화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제 내려와서 또 이제 그 생중계팀을 맞아야 되니까 머리 한번 이렇게 다듬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현명한 시민님이 네. 1차 회담에서도 몇 차례 따라했다. 그렇구나.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도보다리에서 두 분이 앉아 있었을 때 장면을 보면 이제 그 행동을 똑같은 행동들을 몇 번 하는 게 있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찰리님, 나도 지금 볼펜 들고 엄지손가락 펴고 있었는데? 전가요? 전가요? 난리 났어. 저 아닐까요? 찰리님? 찰리님, 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좀 떴던 단어입니다. 네. 이 차가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이 차를 가지고 갔잖아요. 네네. 네. 문재인 대통령 차가 벤츠 S600 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차가 벤츠 마이바흐였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벤츠네요. 벤츠네요. 네. 저도 타보고 싶네요. 이 생각했죠. 벤츠를 제가 그냥 타본 거 자체도 평생 한 2번 정도 얻어 타봤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타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타보셨어요? 벤츠요? 네. 타본 적은 있죠. 타본 적 있죠. 난 별 차이를 모르겠던데 뭐가 다른지.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는 그러나? 아니지, 벤츠의 핵심은 뒷자리죠. 아. 벤츠 사는 사람이 누가 앞자리 네. 탑니까? 아. 뒷자리 사장님 자리 타지. 아, 그렇군요. 네, 그렇네요. 네, 옆에 네. 타가지고 몰랐나 보네요. 네, 참고로 네. 오늘 퍼레이드에 나온 인원은 줄잡아 지금 수십만 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네, 북한 주민들 수십만 명이 나온 걸로 근데 추산이 되게 되고요. 특이하게 네. 남성분들은 정장을 입고 네. 여성분들은 네. 한복을 입으셨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또 이제 우리 어른들은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아 옛날에 그랬어? 우리 남한도 사실 이제 한 80년대 그때 되면 남자들은 이제 행사에 가면 정장을 입고 여자들은 한복을 입고 많이 했었어요. 진짜?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남자들은 대충 양복 하나 입는 거 아무거나 입어도 좋은 거 안 좋은 거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한 벌 그쵸. 한 벌 있으면 있을 그냥 거예요. 양복인 거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정장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정장이 지나도 옛날 옷이 입기가 힘들죠. 입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한복은 오래 입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행사 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결혼 갈 때 하나 한 걸 계속 입는 거구나. 그렇죠. 예, 한복을 많이 입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그랬다 이거고 뭐 북한이 꼭 그랬을 거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 우리나라에서 이게 네. 남한 측에서 이거 보시던 약간 어르신 분들은 좀 옛날 생각도 많이 나시겠다. 많이 나셨을 옛날 거예요. 우리 모습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도 왜 결혼식장 가보면 왜 아버지는 정장 입고 오고 어머니들은 한복 그쵸, 입고 오는 경우 한복 많잖아요. 입으시죠, 보통. 이모들은 이제 한복 입고 오고 그쵸.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예. 그것도 있어요. 이제 네. 보통 결혼할 때 한 번씩 맞추잖아요. 예. 결혼식 아니면 입을 일이 없으니까 맞아. 네.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입는 거죠. 뭐 비싸게 맞추니까. 예, 그리고 남자도 한복을 입기가 왜 네. 그러냐면 여자는 한복 입으면 저 되게 있어 보이는데 남자 한복이 아니야. 약간 그게 비싼 진짜 거. 비싼 한복 거야. 입혀보잖아요. 정말 예뻐요. 그게 비싼 거라. 그러니까 막 조끼랑 막 그러니까. 갖춰 입으면 정말 예뻐요. 그런 옷이 없어요. 비싸요. 남자들이 없어요. 그런 비싼 한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CK님 늦으셨지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스테이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늦게 오셨어요. 네. 아 괜찮아. 네. 구박하고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CK님. 네. W2H님이 남자가 한복 입으면 한량 같다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거 뭐? 네. 아 그래요? 좀 그런 게 있죠. 아 네. 그 오늘 그 카퍼레이드는 20km를 했답니다. 되게 긴 구간을 굉장히 했다. 긴 구간이었죠? 정말 긴 구간인데 네. 제가 이게 긴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네. 북한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그렇게 그 전체를 공개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네. 20km 내내 달렸다는 거 그거 좀 공개했다는 거잖아요. 네. 놀랍네요. 네. W2H님이 결혼식 하는데 아버지가 한복 입으면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 인상적인 부분은요. 네. 구호였어요. 조국 통일인가? 조국 통일. 그쵸? 들은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지난번에도 나왔던 네. 구호잖아요. 새로운 구호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저 못 들었어요. 또 다른 구호가 평화 번영이었어요. 평화 번영. 번영. 세상에. 굉장히 인상적이죠?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북한의 구호가 평화 번영이었다는 거. 번영이라는 말 곧 뭔가요? 잘 사는 거. 경제 개발을 경제적인 풍요로. 의미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의 경제 개발을 굉장히 그렇군요. 추구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 개발을 막교환하자는 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정상회담 할 때도 북한이 이제 핵만 포기하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라는 영상을 가상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맞아요. 그때 네. 되게 특이했어요. 네, 실제로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여주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그렇군요.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평화 번영이었다는 구호가 등장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럼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네요, 벌써. 네. 마지막 키워드는 여러분들 감각입니다, 감각. 저는 이거 정말 이렇게 무슨 내용인가 되게 궁금했어요. 네네. 네. 자, 감각은요, 여러분들 네. 사실 이게 그 언급량 상위권에 있진 않았어요. 이거를 네. 제가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돼서 키워드를 한번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 뭐 상위권에는 주로 뭐 평화, 평양, 북한, 뭐 김정은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떴는데 한 20위권쯤에 네. 감각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감각이 왜 떴지 해서 조금 분석을 더 해봤더니요. 네. 그 인터넷 네티즌 분의 그러니까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네. 글이 많이 퍼지면서 화제가 됐던 거더라고요. 이게 네. 뭐냐면 그분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요즘 남북 정상회담이 자주 열리니까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번이 분단 이후 꼴랑 5번째 남북 정상회담인 거다. 이번 정권 들어서가 3번째인 거다. 이렇게 꼬집었더라고요. 사실 조금 분위기가 1차 때보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익숙해졌죠. 그렇죠. 좀 익숙해져다 보니까 이게 뭐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감각이 떨어졌다 이 말씀인 그게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네. 소개했던 이유가 네. 아팠어요. 이 지점이. 그러니까 네. 듣고 그래가 아니라 맞아. 기껏 분단 이후 기껏 5번째인데 너무 이제 당연하다고 이거 자체에 되게 익숙하게 벌써 받아들였구나 하는 게 좀 아프게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사를 좀 소개를 해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CK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근래 들어서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지만 이건 정말 역사적이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 관심도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분위기도 조금 덜 살 수도 있고 왜냐면은 오늘 제가 계속 이제 실시간 검색어 같은 거를 계속 조사하잖아요. 와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1위는 꾸준히 구하라 카톡에 달아요. 그렇군요.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슈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이슈가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저도 느껴지긴 했어요. 네,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구하라 카톡을 이기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네, 네.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봐 네. 너일로님 조금 움직였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갈아탈련다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시점에서 투표를 1분 뒤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지금 아까 김병우 기자 머리 왼쪽 I 누르시면 지금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는 거 위주로 저희가 또 기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투표 마감이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또 투표를 하신 걸 바꾸실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 뉴스데스크에선 이 키워드를 소개해라. 지금 투표해 주시면요. 바로 그게 오늘 밤 뉴스데스크에서 임경아 기자의 소개로 네네.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러게요. 유난히 씹으시네요. 오늘 힘든 건 임경아 기자가 그러네요. 힘들었는데 제가 뭐가 힘들었다고. 네. 예. 황재원님이 순위 좀 예상해 보라시는데요. 순위 예상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감각이 많이 안 올라갔을 것 같은데 감각은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원합니다가 3위 안에 들었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네요. 그렇네요. 네. 네네. 여러분들 뭐 뽑으셨지 궁금합니다. 네. 평양만두는 들어갈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 뭐 결과를 보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사실 새로운 그림이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특보를 좀 같이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그림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그림들은 다 이제 오전과 오후에 있었던 상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저희 김연경 선배, 김연경 북한 전문 기자가 또 지금 화면을 보면서 해설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또 김연경 선배 때문에 MBC 본다라고 하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김연경 선배를 한번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요. 네, 조만간. 네. 그 김영성이 정말 대단하신 게 네. 새벽부터 계속 저 자리에서 방송하고 계시거든요. 하루 종일. 선배 정말 김밥 드시면서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잠깐 다른 화면 나올 때 이렇게 해서 김밥 이렇게 먹어가면서 해요. 그렇게 근데 저렇게 체력도 안 떨어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톤으로. 저렇게 존경합니다, 선배님. 저렇게 계속 앉아 계신 거예요. 저렇게 대단하신 거죠. 대단하세요, 네. 정말. 전문성뿐만 아니라 체력도 네. 정말 타고난 방송인이십니다. 네. 네, 그럼 투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투표 뽑으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또 신경 썼어 또. 애썼네 또 우리. 또 우리. 글씨 신경 썼어요. 또 네. 갑자기 이뻐졌습니다. 지금 평양만두가 35%로 1위고요. 기원합니다가 30%로 2위예요, 여러분들. 네. 감각이 3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18%로 3위고요. 네. 4위는 대동간 수산물식당. 내일 만찬 장소 어디 될지 저는 진짜 끝까지 궁금할 것 네, 같아요. 대동강 수산물시장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네네. 여기가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들이 많은 거죠. 네네네. 일정은 뭐 오늘 것까지도 오늘 오후 3시에 나왔어요. 네. 네. 자, 무게차가 지금 3%로 5위입니다. 네, 무게차가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없네요. 네네. 신동민님이 한 소리 해야 글씨 퍼진다고. 네, 너무 압박 주지 마세요. 그림 잘 네. 그리셨네요. 하셨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배. 네, 제가 소개할까요? 네네. 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가 며칠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저희 마리뉴 홈페이지 MBC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네. 저희 마리뉴 홈페이지 금방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저희가 여기서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이벤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가 글을 많이 올려주시면요. 9월 28일 이 자리에서 번호 추첨을 해가지고 올려주신 분 중에 5분께 저 위에 보이는 바로 이 엠빅이 엠빅 인형. 저 초대형 사이즈는 아니고요. 대자로 네, 큰 이런 사이즈로 초대형 사이즈는 아니지만 대자로 네. 지금 이제 밑에 자막에 보이고 있는 네. 이 엠빅입니다. 인형을 여러분께 드려요. 그리고 뭐
해외에서 뽑히시면 네. 배송해드립니다. 저희 약속 드렸어요. 해외 배송 해드립니다. 네, 해드립니다. 5분께 드리는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자 게시판은 번호를 저희가 뽑는 거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매우 그렇게 높지 않아요. 경쟁률이요. 네. 나 그냥 나도 한번 경품 추첨 한번 돼보자. 라는 목표가 하나 있으시다면 네. 맘만 먹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아니, WH님이 유튜브 화면 아래에도 홈페이지 주소 올려달라고. 오케이. 도청 PD 네. 오케이 2개 올리셨어요. 네. 자, 그다음에 투자가치님이 네. 마리뉴 검색하면 축구 선수 나온다고 아시죠, 선배? 마리뉴 네네. 검색하면 축구 선수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네. 그 대형 포털의 연동도 조만간 네, 조만간 하도록 될 하겠습니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시청자 게시판 오셔서 아주 짧은 글 올리셔도 상관없으니까요. 네. 와서 글 많이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 내용은 뭐든 괜찮습니다. 시청 소감도 좋고요. 여러분들 의견도 좋고요. 네. 욕도 좋아요. 작게. 네. 어쩔 수 없죠. 뭐 욕하신다고 해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올려주신 분들이 음. 글을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의 글들을 올리셔가지고 저 하루에 3번씩 봐요. 네. 너무 감동스러워요. 네,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저희가 참 다른 분들이 올리실 때 부담스럽게 실이 너무 글을 잘 올리셨는데 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써주셔도 돼요, 여러분. 네, 뭐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뭐 오늘 재밌었습니다, 요 한 줄 써주셔도 되니까요. 네. 많이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뉴스데스크에는요, 여러분들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코너는 없고요. 정상회담 콕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클로징송 네.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 클로징송도 저희가 어마어마한 네. 음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우리의 또 젊음이 담겨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네. 이거 철원에 있는 노동당사에서 네. 뮤직비디오 이거 아시죠? 네. 또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건 1차 정상회담 때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음악이 또 마지막 퍼져나왔죠. 이제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제 나오시는 그 두 분이 이제 서명을 하고 나올 때 바로 이 음악이 판문점을 울려 퍼졌었죠.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 기원하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8시 뉴스데스크에서는 임경아 기자가 또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내용을 가지고 네. 정상회담 콕 나갈 예정이고요. 앙정신님이 물어보셔서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저희가 특보를 하다가 이 자리에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정상회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 특별한 이제 새로운 영상이나 아직 안 새로운 들어왔어요. 이제 스트레이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제 내일이나 모레는 네. 하다가 갑자기 긴급 뭐 영상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브리핑이 있거나 그러면은 곧바로 이제 저희가 특보로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특보를 보다가 또 다시 얘기 나누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네. 내일 밤 5시에는 내일 저녁 5시에는 꼭 네. 안 들었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하니까요. 꼭 봐주세요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마이뉴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진정 나에겐 단 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갈려진 땅의 친구들을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한민족인 형제 우리가 서로를 겨누고 있고 우리가 만든 큰 욕심에 내가 먼저 죽는 걸 진정너는 날 부르는 나전 인류가 살고 죽고 처절한 그날을 잊었던 건 아니었겠지 우린 몸을 발가른 채 정신없이 살아가던 날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설득하는 우리 지켜줘 지원스레 맘에
마음속에 희망들을 가득 담겠지. 난 지금 평화와 사랑을 바래요. 적은 우리 힘을 모으면 세상을 흔들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으면 수 없는데 우린 몸을 밝아른 채 정신없이 살아가 건가. 치유할 수 없는 아픔에 절규하는 우리 지켜줘. 갈 수 없는 길에 뿌려진 설마인의 눈물이 있어. 나에게 날수록 올수록 없는 날. 저 하늘로